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네, 중1 학생이 이 국어 요점 정리라고 쭉 써놨으니까 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것, 어떤 대상이나 사람, 물건도 소개할 수 있고 사람도 소개할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대상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도 소개할 수 있고 주변 인물이나 관심사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겠죠. 의의는 서로 소개를 하니까 서로 주고받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죠. 같이.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목적이니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하기는 그렇죠? 자기소개하기는 자신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특징을. 근데 너무 자랑하지 말고 친근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계기,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자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몇 학년 몇 반이나 이런 건 아니까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예를 들어서 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일부분을 얘기해도 그걸 보고 전체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의 관심을 주고 인상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려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화쌤인데 본명은 송경영인데 옛날에 국문과 갈 때는 왜 경영학과 안 가고 국문과 왔나 이렇게 교수님이 여쭤보셔서 경영과 가면 돈을 경영하는데 국문과 오면 사람을 경영하기 때문에 국문과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유의점은 밝은 표정으로 자신있게 좀 밝은 표정 우울하게 하면 되니까 당당하게 자신있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말하는 동안 듣는 이의 반응을 보고 좀 더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 다음에 관심을 끌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흥미를 보이면 더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이렇게 길이도 조절하고 내용도 조절하면서 점검하면서 소개를 하면 됩니다. 자기소개하기도 그렇고 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가운데, 끝. 한글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처음에는 소개하는 목적, 이 물건을 왜 소개한다. 그래야 흥미를 유발하니까. 이런 게 문제였었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제품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안내. 이 제품은 이게 특징입니다. 라고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당연히 인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특징인데 그 특징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로 이 특징을 자세히 보면 이런 기능이 숨어 있어서 이런 특징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중심 내용들이죠. 그 중심 내용들 가지들을 설명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으니까 관심 부탁합니다 하고 마무리로 이 제품은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 과정, 자기소개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정체성, 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변을 하면 자기소개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백문백답 같은 거 인터넷에서 떠도는데 백문백답 같은 거를 해서 100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백문백답 중에서 나를 잘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를 선정을 해서 내용을 선정하죠. 특성을 드러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본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을 선정해갖고 재구성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게, 백문백답을 했죠. 처음에 백문백답을 해서 자기가 이 97번 답하고 이 32번 답을 합치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용을 조직해요. 선정한 내용을.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 3단 구조. 이게 구조, 체계, 구성 단계, 구조 단계, 체계 단계, 틀, 단계,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요. 뼈대를 만들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어떤 걸 넣을까? 이게 14번을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상 깊게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구성 단계를 중시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내용 인상적인 표현 방식을 찾아요. 단계별로 넣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론에 담을까, 이걸 서론에 넣을까, 이걸 본론에 넣자. 그죠? 결론에 이걸 활용하자. 이렇게만 생각한 다음에 이거를 서론으로 결정했으면 이거를 표현을 인상 깊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 서론을 글로 써봐요. 처음을.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바꿔봐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바꿀 때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더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조자료가 뭐 없을까 하고 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자료. 표현 방법이나 생각이나 뭐 동영상이나 차트나 뭐 여러 가지 보조자료를 만들고 소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쓴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죠. 발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할 때 발표 말하기를 하면 이 발표하기 연습을 하면 이 발표하는 방식에 따라 잘 말하나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말하기 특성하고 관련돼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토론이나 발표나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그래서 성공적인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알아야 되고 말하기를 잘 방법을 배우게 되면 듣는 방식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도 말하기를 연습하고 왔겠죠. 발표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도 계획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까 처음 중간, 처음 가운데 끝 이런 구조도 만드는 거고, 그죠? 효과적인 표현 방법도 찾고 보조자료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의 필요성은 전달할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잘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게 뭐 존댓말을 쓴다던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가 되겠죠. 자, 효과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 면담 계획, 면담의 계획이 있으면 면담의 목적이 뭔지, 왜 나를 부르실까? 그래서 면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죠. 선생님이 나의 대회를 나가라고 권유하시려고 하나? 그러면 면담할 내용 질문. 그쪽 면담 계획에서 목적에서 학생을 파악할 거면, 그죠? 면담 대상자, 학생한테 어떤 거를 물어봐야 돼 좋을지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을 생각하고 그 학생에 따라서 조사 질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조사를 리스트로 해서 설문지 리스트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면담 계획표를 작성해서 사람마다 일정에 따라서 면담을 하게 되겠죠. 자, 요약하기는 어떤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내용을 그죠? 부분적인 내용과 구분해서 부분적인 내용을 먼저 지워요. 내용을 이렇게 지워서 핵심과 내용도 지우고 그럼 핵심과 부분으로 나누어서 핵심과 구분하여서 그죠? 핵심적 내용으로 조직책 간략하게 핵심, 부분, 구분, 간략 이렇게 연결하면 되네요. 단어가 이런 게 요약하기입니다. 방법은 중심 사건을 담고 그죠?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그죠? 중심 사건, 중심 내용, 중심 단어를 담아서 사건을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덜 중요하거나 중복되는 거는 빼줘요. 덜 중요하거나 중복되는 뺀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도 시간, 공간, 인간, 그 다음에 사건. 그죠? 죽으면 인사배, 인물, 사건, 그 다음에 공간, 시간은 배경입니다. 인사배. 그러면 소설에 사면서는 주제, 구성, 문책, 사람의 죽음은 구성에 사면서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인사배로 하죠, 2배로. 사람 죽으면 제사 지낼 때 절 2번 합니다. 인사를 배로 합니다. 그래서 인물하고 사건 갈등하고 배경은 시간, 공간, 배경이 있어요. 그럼 시간, 공간, 사건, 인물에 따라서 인물은 업적, 사건은 진행, 공간은 변화, 시간도 변화, 흐름 변화, 이야기, 시간을 따라서 요약을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공간, 사건, 인물에 따라서.
설화는 이야기, 설, 이야기화입니다. 이야기.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화. 신이나 신의 아들이 나옵니다. 신의 아들도 나옵니다. 근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문학, 적층문학,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전문학, 구비문학, 구적층문학. 적금처럼 층층층 쌓이는. 이제 신화는 신이나 신의 아들이 나오니까 신성한. 그러니까 비범하죠. 특별하죠. 평범하지 않죠. 전설은 전설의 고향 해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지명이 있든지 물건이 있든지 장소.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전설은 그죠? 증거. 자, 민담은 흥미있고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이거 주체성인가 이게? 전설.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근거. 구체성. 구체적인 근거물. 구체성.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전설은 민담은 흥미. 그래서 이 민담은 어느 날 어느 곳에 이렇게 어느 날 어느 곳에 시간하고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개가 살았는데 사람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게 전설은 구체적이어야 돼. 자,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죠. 논설문 주장. 주장하고 설득하죠. 각 문단에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중심 문장, 중심 단어를 찾고 그 중심 단어를 연결해서 불필요 반복되는 건 다 없애고 덧붙여 설명하거나 끼워내는 걸 재구성해서 추가된 걸 재구성해서 중심 문장을 재구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글쓰기의 과정. 글 쓸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쓸까 하고 계획을 짭니다. 어떤 글을 쓸까 이렇게 계획. 그러면 주제는 좀 정해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쓰자, 교육에 대해서 쓰자, 목적, 성격, 교육에 대해서 쓰는데 강사에 대해서 쓰자, 강사 교육.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어 생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쓸 내용을 흐름, 내용 제시, 그래서 아이디어를 목차로 쭉 써봅니다. 아이디어 목차를 써본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첫 번째 글을 이렇게 써봅니다. 구성해서 이 아이디어 목차를 재배치해서. 그래서 처음 다 쓴 거 중에 필요 없는 걸 다 없애요. 생생하고 조직한 아이디어로 표현을 하면서 필요 없는 걸 다 없애고 마지막에 이제 첨삭한다고 고쳤어요. 완성된 글을 점검하고 고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디어 생성하는 방법은 뭐냐? 마인드맵으로 연결해서 생각나는 것 막 무작위로 적기도 하고 마인드맵을 하고, 마인드맵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와 단어도 연결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단어와 단어도 연결하는 게 좋지만, 이 주변에 또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백과사전도 찾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그죠? 블로그나 카페, 그 다음에 백과사전, 위키디아, 구글 이런데 또 다 매체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또 전문가에게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조언을 얻어서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성된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조직을 하죠. 이 조직을 하는 게 개요표입니다. 개요. 그래서 문장으로 개요를 짜기도 하고 구절로 짜기도 해서 개요를 쓴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시적 허용은 시의 특징상 허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시의 가장 결정적 특징이 뭐냐? 운율성입니다. 리듬. 운율성은 반복에 의해서 생겨요. 반복을 하면 숫자를 반복하면 음수율,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음이율,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음성률, 갖고 이렇게 외형률이 있고, 바깥으로 안으로 존재하는 내재율이 있고, 이거는 외형률입니다. 숫자로 음수율,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문장 앞에 제일 앞에 공통적으로 구축된 게 앞에 쭉 나오면 두운, 가운데 나오면 요운, 끝에 나오면 각선 및 가군. 이렇게 위치에 따른 음이율, 같은 소리, 아자, 이렇게, 나가자, 바라보자, 사랑하자, 이렇게, 아로 시작해서 비슷한 소리가 나오면 음성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예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법을 어긋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일부러 쓴다는 거죠. 글자 수를 잘 맞추기 위해서. 나아가자. 자, 일정한 규칙성 있는 게 운율이에요. 리듬, 반복. 그죠? 나오네요. 이렇게. 외형률은 외부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안 드러나는 걸 내재율이라고 해요. 내재율. 그럼 내재율 여기 써있네요. 내재율. 안에 존재하는 걸 잘 몰라요. 내재율은 알려줘야 돼.
그러면 외형률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형률은 운율은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는데 외형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율, 숫자,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글자 수로 세는 거예요. 수율, 위율, 위치에 따라서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위율. 그래서 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문장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그럼 두개골, 두운. 그럼 여기에 요통, 허리에 중간에 같은 말이 있으면 요운. 제일 끝부분에 같은 단어들이 같은 비슷한 말이 있으면 가군. 위치에 따라서 두운, 요운, 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률, 같은 소리가 나오는 음성률이 있습니다. 이게 외형률입니다. 외형률. 그래서 내재율, 이거를 운율이라고 해요. 운율은 반복 때문에 생기고 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운율 있게 쓰는데 압축해서, 함축해서 써요. 시를 짧게 포함 압축해서. 그렇게 포함 압축해서 쓰다 보니까 이미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각을 동원해서 뭐 시각적 심상, 뭐 눈은 시각적, 뭐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청각적 심상 이렇게 얼굴에 있는 5가지랑 뭐 아니면 같은 감각들이 이렇게 동소리의 동그라미, 종소리가 동그라미 보는 것처럼 공감각, 아니면 눈은 차갑고 하얗다 이렇게 된 것처럼 복각감각. 뭐 이렇게 감각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해서 심상,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림처럼 걸려요. 그래서 회화성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시의 가장 출발점은 우줄성입니다. 우줄성.